안녕하세요. 정세호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청만 하면 승인나는 산재 6대 상병 추정의 원칙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농업인 한승의 대표 노무사로 있고 현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신청만 하면 승인나는 산재인데 제목이 아주 특이하죠. 신청만 하면 곧바로 산재가 승인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재는 이제 산재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승인 불승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죄인데 어떠한 그 특이 직종, 그 다음에 특이 징역, 그 다음에 특이 상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좌고우면 그러니까 서로 고민해서 이게 업무상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곧바로 산재 승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가지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근무하시는 데나 아니면 지금 혹시 아프신 곳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강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목차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근거롭게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먼저 설명 간단하게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경추간판 탈출증 총 6개 상병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그 다음에 요추간판 탈출증, 반월상 연골 파열, 수근관 증후군, 상과형 이렇게 6가지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병명이 이게 어떤 병인지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련된 직종 어떤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근무 기간과 근무 경력 이런 것들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6대 상병 추정의 원칙은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자, 배경을 먼저 한번 보자면 근골격계 신청 상병 중에서 45.8%가 이 6대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 사건, 그러니까 사고를 제외하고 업무상 질병 사건 중에 45.8, 거의 50%에 육박하죠. 이 질병이 6대 상병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상병들인데 이 상병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하니까 이제 조사 판정이 신속성, 공정성, 일관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빨리빨리 처리해드리고 우리 다치신 재해자분들의 권익을 빨리 보호해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6대 상병에 한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곧바로 산재 승인을 해드리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정의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진단명과 그 다음에 직종, 징역, 유효기간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산재 승인되도록 추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근골격계 질병조사 및 판정 절차 이제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을 우리가 신청하면 이런 순서로 해서 쭉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골격계 질병을 최초에 이제 병원에 우리가 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 만약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셔가지고 산재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질병명을 확인하겠죠. 병명과 병명의 코드, 질병 코드 확인해서 이 병이 업무로 인해 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만약에 질병명이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되면 주치의사한테 그 의학적 소견을 다시 써주세요. 병명을 다시 써주세요. 이렇게 보완 요청합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잘 됐다 그런 경우에는 제 경위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다쳤는지를 보는 거죠.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이 돼야지 산재 승인이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경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체 부담 조사가 필요한지에 여부에서 의학적 자문을 보냅니다. 이거는 필요할 시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은 안산이나 우리 인천 쪽에 있는 그 공단 직영병원에다가 이 자문 여부를 보냅니다. 신체 부담 업무 조사가 필요하냐? 만약에 필요하면 신체 부담 업무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 없으면 그대로 예전에 만약에 꼭 비슷한 사례고 만약에 자소를 조사해 놓은 게 있다,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고성 재해다 라고 판단하면 지사에서 곧바로 승인하고 불승인 여부를 판단해요. 왼쪽 보시면 만약에 사고성 재해가 아니다, 업무상 질병이다 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체 부담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 상병을 승인해 줄지 말 건지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중간에 가운데 있는 크게 박스 보시죠. 6대 상병 추정의 원칙에 만약에 해당이 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속기관에서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보통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재해자가 권리구제 빨리 받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산재 승인이 나서 빠른 권리구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추간판 탈출. 경추간판 탈출증 1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저걸 끊어 보시면 되는데, 이제 경추를 끊고 이제 추간판을 끊고 추간판이 탈출한 병이거든요. 경추는 어디에? 목 부위입니다. 목 부위. 목 부위에 있는 추간판,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추간판이라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빨리 잘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추간판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추간판이 탈출을 하면서 뒤에 있는 신경조직을 막 누르거든요. 그래서 탈출을 해서 신경조직을 누르므로 해서 목이 이 신경을 누르면 팔이 저리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 뭐 다리도 저리신 분도 있고, 팔다리가 다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니까요. 팔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심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MRI 촬영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단순히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추간판이 탈출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판가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MRI 촬영을 해서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병명을 의사가 진단을 하면 1번 이제 최초 요양 신청서 소견서가 일단 나오겠죠. 병명 코드는 M50.0, M50.1입니다. 척추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간판이 탈출 정도가 돼야 됩니다. 탈출, 추간판이 튀어서 완전히 탈출이 돼야 돼요. 단순히 디스크가 이제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든지 그 정도 됐고, 약간 크기가 이렇게 눌려서 어느 정도가 나왔다, 이 정도 가지고는 산재 승인이 힘들고 반드시 탈출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부터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해당 직종 한번 보겠습니다. 경추간판 탈출,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걸렸고, 그 다음에 해당 직종, 용접원이나 배광공, 그 다음에 형틀목공, 치부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바로 승인해 드립니다. 자, 용접원은 어떤 분들일까요? 용접원은 용접기나 용접봉, 공구 등을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쉽게 이걸 아실 수 있겠죠. 뭐 아르곤 용접, 가스 용접, 그 다음에 아크 용접, 특수 용접, 용접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거의 업무상 질병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꼭 목이 왜 이 디스크가 자꾸 오냐면은 고정된 자세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 작업을 할 때 고정해서 만약에 용접을 한다고 치면 고정해서 목을 이렇게 쭉 빼고 장시간 동안 고정해서 쫙 집중해서 이렇게 자세를 고정해서 하시기 때문에 목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용접원들은 또 목 디스크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릎 이따가 하겠지만 뭐 추간판 탈출을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 추간판 탈출증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릎도 안 좋으시고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뭐 이런 것들도 자주 걸리십니다.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차차로. 배관공은 어떤 분들이실까? 뭐 쉽게 이것도 아실 수 있겠죠. 상하수도 설비나 뭐 냉난방 그 다음에 그 설치를 위해서 배관 루트 상의 장애물 제거, 그 다음에 배관 지지대 설치, 그 다음에 파이프 재단하고 연결하고 보수하고 설치하고 이런 분들을 배관공이라고 합니다. 배관공들 중에는 건설 배관, 공업 배관, 뭐 기타 배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종류는 제가 쭉 또 한번 불러드릴게요. 플랜트 배관, 그 다음에 공장 배관, 기계 배관, 가설 배관, 공업 배관, 냉동 배관 뭐 이런 등등 분들이 계십니다. 배관공도 충분히 목 디스크 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바로 자, 그 다음에 형틀목공은 보통 공사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시죠. 목공이신데 건축 목공이 보통 많으시고 기계톱이나 뭐 기계 대패 등을 이용해서 이제 마름질 하시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조립하거나 설치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거푸집 설치할 때 보면 목을 이렇게 쭉 위로 또 이제 하늘 천장 같은 거 많이 보시고 고정된 자세에서 목이 많이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취부원은 뭐냐면은 조선소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용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 블록들을 조면에 따라서 조립하기 위해서 피스 조립해서 고정하고 그 다음에 단차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용접해서 이를 고정하고 하시는 분들을 취부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심출사, 취부사, 조선용접원, 조선취부사, 취부용접원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그 경추간판 탈출증 어느 정도 걸리면 일하시면 이걸 인정할지 한번 볼게요. 자, 근무 기간은 해당 직종에서 총 8년 이상입니다. 8년 이상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업무 중단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퇴직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직하시고 그 일을 중단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닌데 요 기간 12개월이 만약에 지나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가겠죠. 가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무 기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해당 직종이 하시는 업무가 많이 업무 부담 작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근무 기간은 보통 여기서도 아까 뭐 경추간판 탈출증은 8년 이상 통상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내외로 하시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경추간판 탈출증을 조금 유의해서 보실 거는 고정된 자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접할 때 이렇게 고정해서 목을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쭉 뺀다든지 거북목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앞으로 쭉 빼서 고정된 자세에서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한다. 허리 부담 작업하고는 조금 다르죠. 목 부위에서 특별하게 하늘을 만약에 정상적인 자세는 정면을 바라보거나 하는 텐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왼쪽 좌우를 이렇게 튼다든지 아니면 천장 이렇게 하늘을 위로 쭉 해서 목을 빼서 본다든지 하는 경우를 고정해서 하는 작업 시간이 많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직종들이죠.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이 업종들이 아니라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작업 동영상을 반드시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면은 동영상 자료를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산업의학과 의사들, 그 다음에 노무사들,
그다음에 전문 의사들이 이 병명도 판단하지만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과연 만약에 목 디스크라고 하면 경추간판 탈출증을 걸릴 만한 작업을 실제로 하는지 자세히 보거든요. 그래서 근무 기간이 조금 짧았다 하면 업무와 연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작업 시간이 길다, 만약에 작업 시간이 충분히 길고 하루에 하는 시간도 길다고 하면 해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뭐 여기 조합원 같은 분들께는 여기 저희 노무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상담받아 보시고 한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회전근개 파열. 자, 회전근개는 뭘까요? 회전근은 어깨 쪽에 있는 이제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부위에 발생한 파열. 어깨 부위면 이제 팔 많이 쓰시는 업무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회전근을 또 판정을 하려면 MRI를 반드시 또 촬영을 해야 됩니다. 엑스레이로는 부족합니다. 이 병원에서도 저희 보면 뭐 실비보험 가입되신 분들이야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실비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거나 하시면 병원비가 좀 부담스러워서 MRI 촬영을 안 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간혹. 그런데 만약에 아프고 통증이 심하고 계속 하시면 반드시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찍어 보시고, 만약에 산재가 또 나중에 승인이 나면 또 약간 돌려받고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찍어 보시고, 회전근개 파열이다, 외상성이 아닌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게 외상성인지 외상성이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외상성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사고죠, 사고. 어떤 게 어디 부딪혔다든지 넘어졌다든지 하는 어떤 이벤트적인 게 있으면 사고로 보고, 질병 분류 코드도 우리가 S로 씁니다. S 뭐뭐뭐뭐. 근데 질병은 어떻게 될까요? 질병은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누적이 된 거죠. 누적이 된 거는 질병 코드를 M으로 봅니다. M. 그래서 S 코드, M 코드 분리하시면, 그러니까 질병 코드만 보면 이게 사고로 발생한 건지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꾸준히 일을 오래 하시고 업무 누적이 돼서 발생한 질병인지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회전근개 파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 쪽에 발생된 질병이거든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회전근개 파열이다, 어깨가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팔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움직인 전체 팔의 운동 각도가 총 500도인데 500도에서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생길 겁니다. 안쪽으로 당기나 왼쪽으로 미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발생된 회전근개 파열, 보통은 이제 관절경으로 해서 수술하고 그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결해서 수술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만 잘 되면, 요즘에 워낙 뭐 한국이 수술 잘하고 해서 문제는 없는데 치료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시죠. 이게 대표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이. 자, 그럼 이제 회전근개 파열, 다시 이제 어떤 직종에서 이게 문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들, 그 중에서 보시면 형틀목공, 미장공, 건축 도장공, 건설 배관공, 건축 석공, 실시 조립 및 설치공, 그 다음에 철근공, 인테리어공 있습니다. 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직종은 없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떤 게 문제되냐면은 중량물 취급, 무거운 거 많이 드시죠. 그리고 특히 어깨에 물건 짊어지고 이동하고 하시는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반복성도 높고 종사기간도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용직들 하시면 보통 고용보험이나 이제 그 산재보험에서 확인되지 않는 종사기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좀 쓰냐면은 4대 보험이나 이런 기록은 없고 하더라도 돈은 받았을 거거든요. 한 사람한테 꾸준히 돈이 들어온 게 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일하신 거잖아요. 예, 현금으로 받고 일하시고 보통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통장 사본 가져오라고 합니다. 저희가 통장 가서 통장 그 복사해가지고 근무하신 기간 동안에 거 쭉 한번 다 떼서 가져오시라. 그렇게 하면 그 기록까지도 해서 추가해서 주장을 해야죠.
근무기간이 짧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거는 조금 말도 안 되니까요. 얼마나 그 불합리한 일입니까? 4대 보험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일한 건 아니니까요. 그건 최소한이죠. 그러니까 기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길 필요도 충분히 있고, 만약에 없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 받으신 통장 사본 제출하셔가지고 그 기간 다 더하고 일당 나누기 그 급여 하시면 총 일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해당 월에 보통 내가 받는 직종에 따라서 일당이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받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 직종 나누기 일수로 해서 주장을 하시라.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운송, 주류 배달원, 트럭 상하차 배달원. 주류 배달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업무뿐만이 아니고 보통 이제 하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달, 그 다음에 이런 업무 특성 한번 볼게요. 이런 업무들 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거 당연히 특히 많이 드시죠. 맥주, 음료 등 주류 배달이나 마트 식자재 배달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량물 취급이 많아가지고 어깨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어깨뿐만이 아니고 중량물을 들고 하시다 보니까 요통도 많이 생기세요. 그러니까 회전근 개파열, 그 다음에 요추간판 탈출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동영상 촬영하셔가지고 업무 이렇게 한다, 시간도 이렇게 된다 꼭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 업무, 쓰레기 봉투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쓰레기 수거하시고 그 다음에 거리 청소하거나 그 다음에 기타 경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거리미화원은 제외되고요. 재활용품 수거원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는 보통 이제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1톤 이상 화물칸에다가 던져 올려서 이제 적재하거든요. 던져서 이렇게 적재해서 중량물 취급도 많고 반복성도 많고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상지 거상이라고 들어 올리는 업무가 많이 발생해서 어깨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고도의 반복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깨 관련 상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도 보통 짧은 편입니다. 이분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동차 제조, 의장 조립, 차체 조립, 정비, 도장. 그 다음에 이분 다 남성이시고 부품 조립은 여성입니다. 자동차 제조는 크게 이제 자동차 부품 조립 종사자하고 크게 자동차 조립 종사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부품품 조립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내연기관 등 설계, 그 다음에 유지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 수행하시고 여러가지 형태의 금속 제품이나 구성품 부품 조립하고 주로 그 수송용 기계 기구, 그 다음에 제조업 등 자동차 부품품 제조에 고용되어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거나 송공구, 그 다음에 고정 및 자동차 조립 설비 등을 사용해서 내부 구성품을 조립하고 최종 생산품을 검사하고 시험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중량물 취급은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 반복성이 많죠. 반복해서 많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그래서 상지 거상, 그러니까 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작업이 많은 어깨 부담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 부품 조립은 여성이 많이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아까 부품 조립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발생하셔서 바로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다섯 번째 이제 조선 보겠습니다. 조선 종사자들은 용접, 취부, 그 다음에 배관, 도장, 비계, 사상, 모기장공, 신호수는 제외되고요. 이런 분들은 조선소 작업 자체가 부담이 대부분 어깨나 그 다음에 근골격계 작업에 대부분 이제 부담이 다 크게 되는 업종이시고 특히 용접, 치부, 배관은 거의 모든 관절에 이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세, 그 다음에 중량물 취급,
과도한 힘의 발생, 반복성, 문제되는 게 많아서 작업 강도가 높아서 산재 승인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대신에 신호수는 조금 제외되고요. 그거 하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음식 조리하시는 분, 학교 급식이나 회사 식당 조리원들, 조리사는 호텔, 레스토랑, 식당 등에서 음식 조리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음식 만들고 장식하시고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업무들은 산재 신청이 그래도 꽤 많으신 편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사고도 좀 자주 발생하는 편이고, 그리고 주방 기구들이 조금 위험한 것들이 많아서, 왜냐면 작은 가정에서 하는 것들이야 위험한 게 좀 작겠지만, 대량의 음식 조리하시는 분들은 기계 공장에서 대부분 하시고, 이제 큰 것들이 이제 우리 뼈 가공 이런 것도 하시기 때문에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래서 다양한 부위에 근골격기가 많이 생기시거든요. 특히 급식 조리하시는 분들은 식사 준비량 자체가 너무 많고 하니까, 그 다음에 조리기구도 크고 하니까 위험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지거상, 중량물 취급 반복성이 모두 위험입니다. 근데 대부분 또 여성분들이 또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성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남성분들도 하신 분들면 굳이 구애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어 및 고무 제품 성형, 압출, 정렬, 비드 검사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지거상과 중량물이 취급이 많죠. 타이어 제조하시는 성형하고 압출 뽑아내고 정면 다듬고 비드하고 그다음에 검사원들 각각의 워낙 자체가 이제 크고 고무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걸 생산해서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워낙 타이어 자체가 무게도 무겁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부담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성도 많고요. 어깨 부담이 많아서 이렇게 승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무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직종에서 근무기간이 9년 이상, 그 다음에 해당 업무 중단한 날로부터 최초 상병 지난일까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9년. 자, 해당 직종에서 9년 이상 하셨으면 굳이 한 회사에서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9년 이상은 아니고요. 예, 관련 직종에서 아까 어디서 했는지는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보험 자료에 대부분 나와 있긴 한데 4대 보험 자료에는 어떤 직종인지까지는 보통 나와 있지 않거든요. 회사 이름만 보통 표시가 되지. 그래서 직종은 내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하실 때 이런 업무 했다.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 첨부 꼭 하시고 이렇게만 되면 산재 승인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요추간판 탈출증. 아까 경추간판 탈출증과 유사하죠. 요추는 아시죠? 허리입니다. 허리 부분에 있는 추간판이 탈출되어서 발생한 병입니다. 하지에 한번 볼까요? 하지에 신경근 병증 증상이 있으면서 신경근병이라고 하면 저리거나 지릿지릿한 거 이제 하체 왜 이렇게 저리냐 다리가 이렇게 다 이제 신경을 눌러서 이제 추간판이 탈출이 돼서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척추분절 L3번에서 S1번, 요추 3번부터 이제 천추 1번, 꼬리뼈 1번까지 범위에 한정해서 MRI 또는 신경근전도, 그러니까 신경근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는 이제 이 신경이 살았나 죽었나 이제 한번 이렇게 이 침 같은 걸로 이렇게 신경이 살았나 죽었나 이제 판단하는 찔러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딱 하면 이제 신경이 살아있으면 지릿하면서 이제 잘 통할 거고 신경이 죽어 있으면 그 신경 부위를 자극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경이 죽었다는 거니까 압박이 눌려져 가지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들을 통해서 압박 소견이 있다고 하면 이 병명을 확진하면 됩니다.
똑같이 아까 M51.0, M51.1 아까 이 요추랑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만 요추냐, 경추냐, 목이냐, 허리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허리 환자들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량물을 드는 겁니다. 이제 무거운 거 많이 들고 하시면 요추간판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거 많이 드는 거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 보면은 진동,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진동, 그러니까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시트에 이렇게 있으면 운전하시면서 계속 이제 자극을 계속 허리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추간판이 눌려져서 탈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자주 발생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당 직종, 우리 아까 그 첫 번째 경추랑 조금 유사하죠. 용접공, 배관공, 그 다음에 이제 돌봄노동, 운전장부. 자, 용접공, 배관공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크게 뭐 똑같이 문제되는 게 없을 것 같고, 돌봄 업무, 돌봄노동. 돌봄노동은 보통 이제 어린이집, 그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요양보호사분들, 그죠? 요양보호사분들이 요즘에는 집에서 재가 요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자택에서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세요. 그분들 집에 가서 이제 방문 요양해 주셔서 그분들을 돌봐드리고 집 같은 거 청소 좀 해드리고, 이제 욕창이 생기고 하시니까 이제 돌아 누워서 이제 돌려드리고, 이렇게 앞뒤로 환자분들 눕혔다가 폈다가 식사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 환자분들이 몸무게가 그래도 보통 뭐 평균인들이 60, 뭐 70kg 이제 보통 이렇게 나가시니까요. 그런 분들을 들었다가 놨다가 이렇게 하시려면 허리 부담이 많이 생기시겠죠. 그래서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었죠. 운전 업무, 화물차나 중장비, 승객버스, 이렇게 장시간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그 시트가 그래도 많이 좀 개선이 돼서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 충격 흡수가 안 되는 의자에 앉아서 운전하신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운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추간판 탈출증 반드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무기간 한번 볼게요. 근무기간. 용접공, 배관공들은 10년 이상 하시면 되고, 돌봄노동은 5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 업무 하시는 분들도 10년 이상입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을 밑에 조금 더 볼까요? 밑에 보시면 돌봄노동, 그러니까 아까 요양보호사 같으신 분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일하시는 분들, 혼자서 체위 변경하거나 앉거나 서지 못하는 환자를 들거나 옮기거나 다른 업무. 그래서 요추부의 굴곡, 축골 비틀림이 발생하거나 요추부의 근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매일 20회 이상 수행한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운전 업무, 화물차, 중장비, 버스, 요 세 가지 한정됩니다. 첫 번째, 근무 시간 중에 화물차나 중장비를 하루 8시간 이상 운전하거나, 그 다음에 버스를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보통 장거리 그 시외버스, 그 다음에 고속버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4시간당 30분 이상 운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휴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예. 이런 경우에 한해서 10년 이상 하셨으면 가능합니다. 저 1, 2번 기준도 뭐 그렇겠지만 운전 10년 이상 하시면, 허리 안 좋고 하시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합니다. 네, 굳이 그러니까 요거 우리 지금 추정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조건이 당연히 이렇게 까다롭죠. 까다롭고 승인을 바로 해드려야 되니까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놓은 거고, 만약에 뭐 4시간당 30분 이상 운전석에 벗어난다, 당연히 뭐 2시간씩 짧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0년 이상 하셨으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자,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반월상,
반월, 그러니까 반달이죠. 반달 모양의 연골이 파열되었다. 반달 모양의 연골이 있는 곳은 바로 무릎입니다. 무릎 부위가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그래서 반월상이 연골이 파열되고, 연골은 이제 뼈와 뼈를 그 무릎뼈와 그러니까 허벅지 쪽 뼈, 그 장뼈와 그다음에 다리 쪽에 있는 뼈와 두 개 연결하는데 굽혔다 폈다 하고 많이 하면 연골이 닳겠죠, 당연히. 연골이 닳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이 연골은 한 번 생겨서 이제 뭐 이게 재생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닳아서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최악의 경우 어떻게 돼요? 뼈까지 막 이렇게 부딪히고 하니까 얼마나 걸을 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 드셔서 많이 생기는 병들인데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수술을 하고 하시죠. 이제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도 하시고 연골 재생 수술도 하시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업무상으로 노안으로도 생길 수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업무와 연관해서 보자면 무릎을 굽혀서 자시는 작업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까 자주 나왔던 거 용접원입니다. 용접원이 업무하실 때 아까 말했듯이 무릎을 굽혀서 앉아서 약간 그 웅크린 자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근골격, 그러니까 목이나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나왔던 그 반월상 반월상 연골 파열 이런 부분에 무릎 같은 부분에 그 하중이 많이 받아가지고 연골 파열이 빨리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또 이거 성경에 설명했으니까 똑같이 MRI 소견 MRI 촬영해야 됩니다. 이것도 MRI 촬영했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확진을 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업종 자 용접은 계속 나오시죠. 지금 용접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정말 이게 다 원래 골병이라고 하죠. 골병이 듭니다. 정말 질병 오래 어떻게 보면 산업전 사시고 공무 힘들게 일하신 노력의 대가를 현재로 반드시 저는 보상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원은 뭐냐면은 부품이나 제품 그 가공하시는 분들이죠. 이 저기 다듬는 거 정밀 작업 그래서 줄이나 혼인기 이런 것에서 절단하시고 연마하고 연삭하시고 이런 분들입니다. 보통 그래서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상원. 그다음에 건설업 종사자는 아까 우리 저기 많이 했었죠. 형틀목공, 그다음에 배전선공, 그다음에 비계공, 미장공, 그다음에 카페 타일공, 철근공, 전부 무릎을 굽혔다 폈다, 그러니까 굽혀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공, 그다음에 배관공, 셰시공, 조적공, 산순동무 종사자, 광석운반원, 그다음에 지주원, 광산궤도공, 차감공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발생 많이 하니까 한 번씩 꼭 혹시 제가 지금 권장 드리는 거는 일을 떠났을 때 자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그만하겠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일을 그만하고 이제 남은 여생은 그냥 이제 쉬면서 은퇴하실 때 이때 한번 꼭 좀 찍어 보시라. 종합 건강검진을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퇴직과 너무 오래 지나서 만약에 이런 질병들을 신청한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당연히 승인을 안 해줄 핑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퇴직한 지도 오래되셨고 노안으로 생긴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불승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하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쭉 한번 찍어 보시는 거죠. 만약 실비보험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없으시다면 건강검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노후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보내셔야 되니까 그때 건강검진을 한번 쭉 해본다 생각하시고 찍어 보십시오. 네, 방금 해당되는 내가 이런 쪽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특히 그쪽 부위들 꼭 찍어 보시고
물이 없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요. 예, 건강검진도 하시는 거니까 꼭 한번 찍어보시고, 내가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치료하고 빨리 또 산재 신청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럼 또 보상도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나라가 잘 되어 있는 제도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를 정확하게 찾아서 보상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나요? 우리 건설업 종사자까지 했죠. 그 다음에 광업 종사자. 광업 종사자는 아까 똑같이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즘에 광산이 많이 폐업이 돼가지고, 별로 없습니다. 이제 몇 군데 이제, 나라에서 한 대한석탄공사에서 운영하는 곳, 뭐 도계광업소, 장산광업소, 그다음에 화순광업소,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만 남아있고, 거의 폐광을 해서 많이 없긴 한데, 예. 그래도 그분들 퇴직하시고 반드시 검사하고 쭉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어업인들. 농림어업인들 뭐 단순히 뭐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돼지 사육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양돈, 그죠? 그 다음에 유구농장 작업원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화훼 작물 재배원들, 꽃이라든지 관상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원예 작물 키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양식장 일하시는 분들, 조개, 그 다음에 물고기, 해조류 키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선원, 정치망 어선원, 인망 어선원, 그 다음에 선망, 그 다음에 봉수망 어선원, 연승 어선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부나 해녀, 이런 분들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소금 채취원, 염전이죠.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임업 단순 농우종사자, 구덩이 파고, 그 다음에 관목 제거하시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벌목원, 동력톱이나 도끼 등을 이용해서 벌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말관리사, 조교사, 기수, 그 다음에 교관 보조해서 경주용, 승마용 말 사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배원, 하역원. 자, 택배원은 뭐 잘 아시죠? 예, 택배 물품 그 배송이나 납품하시고 하시는 분들 자기 차량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역원들, 선박이나 부두, 그 다음에 화물차, 열차, 항공기 등에서 적재하거나 하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 작업원들, 이사 하시는 분들 엄청 무겁죠? 이분들. 저도 진짜 이사 몇 번 많이 다녔지만, 이사 하시는 분들 정말 힘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골병 들겠죠? 골병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근무기간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용접원, 사상원, 건설업 종사자, 광업 종사자, 농립어업인은 근무기간 10년 이상이시고, 택배원, 하역원은, 이사작업원은 근무기간 5년 이상이십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업무 중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면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퇴직하신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는 편이 좋다. 왜 12개월 이걸 두냐면은 업무와 연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아까 지날수록 아니 나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걸로 구별하자고 하면 12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퇴직하시고 빨리 이렇게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5번째 이제 수군관 증후군 한번 보겠습니다. 수군관 증후군이 뭐냐면은 이 손가락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 신경이 쭉 이렇게, 보통 이제 새끼손가락은 빼고 우리가 요 1, 2, 3, 4수지까지 해서 이렇게 쭉 신경다발이 이렇게 쭉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서 손목 부위로 해서 이게 신경이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요 손목 부위에 있는 신경을 정중신경이라고 하는데, 요 정중신경 쪽에 통증이 막 생겨요. 정중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하면. 그래서 손바닥이나 이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자꾸 생겨요.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아니면 내부 압력 증가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손 많이 쓰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병명을 또 손목 터널 증후군, 보통 이제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병명이니까 증상은 이렇습니다. 감각 이상이든지 감각이 둔화되고 통증 아니면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번 검사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직종인지 또 한번 볼게요. 자, 해당 직종 건축석공. 건축석공은 아까 우리 쭉 한번 봤죠? 건축물의 미관이나 경고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건축용 석재, 화강암이나 대리석 같은 거를 붙일 때 이렇게 도면으로 치수 표시하고 석단을 자르거나 하시는 분들, 건축 석공이 주로 요금으로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전체 직업들 한번 쭉 보세요. 크게 한번 보면 의류 제조 수선하시고 도장하시고, 그 다음에 도장 페인트죠. 그 다음에 정육, 그 다음에 미장, 그 다음에 안마사, 용접원,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원, 조리사, 세밀한 작업들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죠. 하나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의류 제조. 의류 하시는 분들, 의류 제조원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한복 제조원, 그 다음에 양장 및 양복 제조원, 모피 및 가죽 의류 제조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손을 자주 이제 얇게 손가락 하나하나 많이 이용해서 힘을 쓴다기보다는 세밀한 작업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손가락에 부담이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을 바꾸고 큰 의복 줄이고 그다음 수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장 공구들, 도장은 페인트죠.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 도장 용구를 이용해서 페인트나 라카, 그다음에 에나멜 등을 건축이나 그다음에 건축물이나 선박, 그다음에 자동차에다가 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도장공. 그다음에 정육원은 도살, 도축, 가축물을, 그다음에 세척, 절단, 가공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미장한다 하죠. 미장 우리 그 이제 덧바르거나 하시는 분들이죠. 만약에 이물질이 있으면 깎아내고, 이 망치나 정으로 해서 정으로 깎아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미장공이십니다. 손으로 이렇게 예쁘게 줄눈도 대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예쁘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안마사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안마사들입니다. 예, 뭐는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용접원은 뭐 계속 나오죠. 안 나오는 분이 없습니다, 진짜. 용접기와 용접봉, 공구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네, 아까 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원은 수리하시는 분들. 자동차, 그 다음에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엔진, 차체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리사는 아까 뭐 급식 조리사는 아까 했었고, 여기서 말하는 조리사는 굳이 급식 조리사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의 조리사들입니다. 조리사분 어떤 일 하시나요? 뭐 잘 아시겠지만 재료 손질하시고, 그 다음에 요리 기구에 따라서 조작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재료 갖고서 요리하셔서, 그 다음에 각종 뭐 조리 업무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런 분들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조리사분들. 또 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근무기간 어떻게 될까? 되게 짧죠. 2년 이상입니다. 해당 직종에 2년 이상을 하시면 산재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기간 상병으로부터 진단일까지 6개월 이내,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우리 사무직들 한번 얘기 들어보면 사무직들 중에도 터널 증후군 있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키보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탁탁탁탁 손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키보드, 그러니까 속기사분들 특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근무기간이 여기는 지금 추정의 원칙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속기사분도 워낙에 빨리 그렇게 치고 손가락 움직이기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키보드 사무직들 같은 경우에도 손목을 지금 비틀지 않게 우리
그 근골격계 질환 예방하기 위한 키보드나 우리 그 마우스 제품 같은 것들도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보통 마우스도 이렇게 손목을 비틀어서 잡게 되어 있는데 비틀지 않게 그 마우스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약간 저도 이제 그런 제품을 쓰는데 그냥 편안하게 잡아서 쓰실 수 있게.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이 약간 그 벌어져 있죠. 더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키보드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조금 해서 이제 편의감, 손목 부담이 적게 해서 나온 제품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미리라도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요즘에 산업안전 관련해서 점검도 많이 다니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좀 도와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보시게 되면 내 건강을 내가 챙겨야지 회사에서 챙겨주지가 많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을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프거나 자세 움츠리고 할 때 근골격계 생길 우려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시고 요즘에 특히 회사마다 위험성 평가를 직접 하게 돼 있거든요. 위험성 평가가 뭐냐면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그 위험 요인을 회사가 직접 자체적으로 그 요인을 찾고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매년 그런 작업들을 하고 해서 그 자료처를 회사가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의도 하고 위험성 평가 같은 걸 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가지고 근로자들이 산재 발생이 되지 않게 내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노력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개진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째 상과의 마지막입니다. 자, 상과염은 뭐냐면은 이름이 뭐 상과염이라고 적어졌는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 테니스 엘보 이렇게 많이 하죠. 팔꿈치 쪽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팔꿈치 관절의 통증을 우리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상과염. 그래서 내측 상과염, 외측 상과염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보통 뭐 외측 상과를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내측 상과를 골프 엘보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뭐 병명을 부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팔꿈치 쪽에 통증이 있으면 영상의학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고 만약에 의사분들이 이렇게 확진을 하면 가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당 직종 어떤 게 있을까요? 팔꿈치를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조리사 보조원, 제빵원, 자동차 조립원, 택배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조리사분들은 아까 뭐 설명 많이 드렸죠 이미.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이 무거운 걸 들거나 하면서 팔꿈치 쪽에 무리가 가기도 합니다. 이게 찢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팔꿈치 쪽은 갑자기 빵 이렇게 뭐 골프 하시는 분들도 테니스 운동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뭐 이름을 또 그렇게 붙여놔가지고 뭐 테니스랑 골프로 설명드리면 힘을 갑자기 빡 가하면서 그러니까 이 굽혔다가 쫙 펴는 거죠. 이렇게 쫙 펴는 작업을 할 때 특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쪽이 이제 찢어지는 거죠. 이제 미세하게 찢김이 발생하고 또 아물고 다시 찢기고 하면서 통증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굽혔다 폈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MRI나 초음파로 검사를 보통 뭐 엑스레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석회가 끼었다고 하죠. 이게 돌이 끼어가지고 석회가 끼어 있다. 그런 걸 많이 이제 보통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사로도 치료하기도 하고 보통 저도 좀 어깨 쪽에 이제 석회염이 있어가지고 주사 맞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사 효과가 좋더라고요. 주사 뭐 한 번 맞으면 바로 이제 뭐 효과가 좋아지고 이게 하고 만약에 심하고 하시면 관절경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팔꿈치 쪽도. 근데 좋은 거는 이 상과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보통 쉬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안 하시면 조금 그 업무를 떠나거나 쉬면 금방 또 좋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일을 많이 해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작업을 조금 떠나서 쉬면 금방금방 좋아지더라. 그거 한번 좀 아시고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직종 계속 설명드릴게요. 조리사와 또 조리사 보조원. 보조원들은 하시는 일이 많죠. 그 다음에 뭐 주방 정리하고, 기물 세척하고, 식재료 준비하시고,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는 세척하고, 깎고, 씨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육류 등도 그 손질하시는 거,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런 분들, 그런 업무가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제빵원. 빵 만드는데 요즘에 빵 만드는 것들도 거의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반죽 같은 거 할 때도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 세세적으로 예쁜 모양 만들거나 이 중량물도 무거운 게 많으시니까 그런 거 하실 때 팔꿈치 쪽에 무리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굽혔다 폈다 하거나, 그러니까 반죽을 특히 뭐 절단하거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손이나 형틀 이용해서 뭐 빵 모양 만들거나 할 때 그런 때 많이 생기긴 합니다. 제빵사와 제과원들, 그런 분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조리원들. 자동차 조리원은 차체, 조향장치 등 각종 부속품을 조립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뭐 동력 공구, 그 다음에 특수 공구 등을 사용해서 내장 부품, 배선, 램프, 유리 이런 것들을 다 부착을 하시죠. 타이어, 범퍼, 외장 부품들, 이런 것들을 부착하고 조립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조립원들. 택배원, 택배원들 뭐 충분히 아시죠? 예, 물품의 배송, 납품 등을 위해서 싣고 차량에 의해서 배달하시고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 이분들 경력 한번 볼게요. 자, 이분들을 자 보시죠. 근무기간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만 하셔도 이 상과의 혐의는 충분히 문제가 되고 산재 승인될 수 있다.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대신에 최초 상병 진단일로부터 중단한 날로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해야 되고 승인도 잘 해주겠다. 팔꿈치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라. 네, 이런 것들입니다.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쭉 한번 다 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약 한번 볼게요, 제가. 자, 이제 6대 상병 쭉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국을게 6대 상병 업무 관련성 추정의 원칙 기준. 자, 한번 요약 한번 해볼게요. 경추간판 탈출. 자, 용접원과 건설 배관공, 형틀 목공, 치부원들 같은 경우는 경추간 목에 디스크, 목 디스크가 걸리시면 8년 이상만 근무하셨으면 산재 승인될 수 있다. 자, 좋죠. 자, 두 번째, 회전근개 파열. 어깨 쪽에 회전근개 파열, 형틀 목공, 미장공, 주류, 트럭 상하차 배달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원, 의장 차체 조립공, 조선 용접 치부원, 급식 조리원, 그 다음에 고무제품 성형 압출원. 요렇게 하신 분들은 9년 이상. 요추간판 탈출중. 자, 요추 디스크, 허리 디스크, 용접공, 건설 배관공, 중량물 작업자, 운전원, 그 다음에 돌봄 노동 하신 분들. 자, 요런 분들은 돌봄 노동, 요 분들은 아까 10년 이상이시고, 돌봄 노동은 5년 이상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반월상 영월 파열, 무릎, 용접공, 그 다음에 사상원, 건설업 또는 광업 종사자, 농림어업원, 택배원, 이사작업원. 이런 분들도 아까 그 위에 용접공부터 사상원, 건설업, 광업종사자, 농림어업원은 10년 이상, 택배원, 이사작업원은 5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군관 증후군. 수군관 증후군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손목이죠. 손목 터널. 그 다음에 건축 석공, 의류 제조, 수선, 도장공, 정유건, 미장공, 안마사,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조리사. 이런 분들 2년 이상, 기간 자꾸 짧습니다. 2년 이상. 그 다음에 상과염. 상과염 아까 뭐라 그랬죠? 엘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팔꿈치. 자, 조리사 보조원, 제빵원, 자동차 조리원, 택배원. 이런 분들 1년 이상만 하시면
그 다음에 1년 이상, 자, 요런 분들이 각각 그 근무 기간 이상 채우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상병명을 정확하게 산재 최초 요양 신청서에 작성 써가지고 제출을 하신다고 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각 지사에서 산재 승인을 내드립니다. 산재 승인 내면 뭐가 좋을까요? 돈이 나옵니다. 그죠? 보상이 나옵니다. 요양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월급의 70%를 받으면서 요양기간 동안에 요양을 하실 수 있고 근무 안 하셔도 되죠. 그 기간 동안에 회사 안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퇴사하고 해고하실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자진사직하지 않는 이상 퇴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유리하니까 꼭 퇴직하시기 전에 산재 신청을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세호 노무사이고요. 우리 사무소 주소와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제 연락처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산재가 쉽다면 쉽고 당하신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편하게 우리 현금노총, 우리 서울노총, 우리 조합원이다 말씀하시고 상담 전화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노무사들이 항상 우리 사무실에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상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상담받고 편하게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